당장 룸메이트를 바꿔주세요. 한국인과는 도저히 함께 못 살겠습니다. 여기 폭발 직전에 영국인 한 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외곽에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하는 올리버라고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곳이었거든요.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회사였고 연봉도 제 또래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회사는 런던 시내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런던에서 무료 기숙사라니 정말 꿈만 같았죠. 올리버 씨, 룸 넘버 327호입니다. 룸메이트는 이미 입주해 있을 거예요. 기숙사 관리인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2명이 한 방을 쓰는 구조였는데 솔직히 걱정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회사 직원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양인 청년 하나가 일어서며 활짝 웃었습니다. 니하오. 나는 웨이롱.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정말 호감형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서로 잘 지내자고 약속했죠. 나도 오늘 첫 출근이야. 잘 부탁해.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 몰랐지만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웨이롱이 창문도 열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웨이롱? 여기 금연구역인데? 제가 당황해서 물었더니 그가 중국어로 뭔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리고는 담배를 든 채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탕탕탕. 타다다다.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거기다 헤드셋도 쓰지 않고 스피커를 최대 볼륨으로 틀어놨더군요. 중국어로 떠드는 게임 속 캐릭터들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웨이롱, 좀 조용히 해줄래? 내일 첫 출근인데 일찍 자야 해. 제가 부탁했지만 그는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중국어로 또 무언가를 말하고는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중국어를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 12시, 새벽 1시, 게임 소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담배는 계속 피워댔고 방 안은 연기로 자욱했죠. 제 침대까지 담배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드디어 잠든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고 2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웨이롱이 세수도 양치도 하지 않은 채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거였어요. 샤워는커녕 얼굴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출근하는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단지 오늘만의 일이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담배, 게임, 소음, 불면의 밤. 거기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있었는데 바로 위생 문제였습니다. 웨이롱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씻지 않았습니다.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양말도 갈아 신지 않았죠.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제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롱은 중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뒤처리였습니다. 먹고 난 그릇과 음식물 쓰레기를 전혀 치우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바닥에, 심지어 침대 옆에까지 음식 찌꺼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정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리떼가 방 안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웨이롱이 사흘 전에 먹다 남긴 마라탕 그릇에서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웨이롱. 이게 뭐야?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여전히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자 그가 갑자기 중국어로 뭔가 화난 듯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썩어가는 음식물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때 웨이롱의 책상 아래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맥주캔이 수십 개 쌓여 있었고 과자 봉지와 컵라면,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퀴벌레가 기어 나왔습니다.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런던에서 바퀴벌레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웨이롱은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버한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청소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웨이롱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거였어요. 바닥을 쓸고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방향제를 뿌리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웨이롱은 계속해서 새로운 쓰레기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거기다 여전히 씻지 않는 그의 몸에서 나는 악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웨이롱, 제발 샤워 좀 해. 냄새가 너무 심해. 제가 코를 막으며 말했지만 그는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씻는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면서요. 밤에는 여전히 게임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귀마개를 해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상태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크서클이 발목까지 내려온 것 같았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죠. 신입사원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던 웨이롱이 갑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둘이서 중국어로 떠들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롱, 지금 새벽 4시야. 조용히 해. 제가 항의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죠. 저는 결국 라운지로 나가서 소파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에 돌아와 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술병과 담배꽁초가 온 바닥에 널려 있었고 토사물까지 있었어요. 웨이롱은 그 난장판 속에서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문제였습니다. 웨이롱은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면대는 그가 뱉은 가래와 치약 찌꺼기로 막혀 있었고 샤워실 바닥은 그의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해도 금세 더러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너무 역겨워서 회사에서 보리를 보고 왔을 정도였어요. 음식 도둑질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둔 우유, 빵, 과일 등이 자꾸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까먹었나 싶었는데 어느 날 웨이롱이 제 요거트를 먹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거 내 거야. 제가 따졌더니 그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더니 계속 먹었습니다. 마치 룸메이트끼리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결국 미니 냉장고를 따로 사서 제 물건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와보니 미니 냉장고에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거든요. 이런 생활이 2달째 계속되자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5kg이나 늘었고 스트레스성 위염에 시달렸으며 불면증은 만성이 되었죠.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올리버, 무슨 일 있어? 계속 피곤해 보이는데. 하지만 저는 차마 룸메이트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벌써부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좋게 보일 리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기숙사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룸메이트를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관리실에서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관리인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웨이롱이랑 같은 방이구나. 이번 달만 해도 4번째 신고야. 네? 4번째요? 이전 룸메이트들도 다 똑같은 민원을 넣었어. 하지만 지금 빈 방이 없어서 당장은 어려워. 관리인의 대답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인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이랑 방 쓰는 거 알고도 들어간 거 아니야? 다들 피하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지 화가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관리실에서 나와 회사 휴게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같은 부서의 선배인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올리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심각하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웨이롱과의 지옥 같은 생활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1년 전에 중국인이랑 방을 썼었어. 딱 3개월 버티고 나왔지. 정말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라 포기한 거지. 내 룸메이트는 더 심했어. 제임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왔는데 방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룸메이트가 먹다 남긴 음식 때문에
파리가 들끓으니까 창문을 열어둔 거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새가 들어와서 내 침대에 똥을 싸고 갔더라고. 뭐라고요? 그것도 비둘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침대 시트를 다 버려야 했어. 근데 그 중국인 룸메이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 제임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아끼던 시계가 없어졌어. 할아버지 유품이었는데 결국 그 룸메이트가 팔아먹은 걸로 밝혀졌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경찰에 신고는요? 소용없어. 그들은 서로 감싸주거든. 중국인 커뮤니티가 여기 꽤 크거든. 그때 다른 동료 마크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중국인 룸메이트 경험 있어. 걔는 새벽마다 큰 소리로 중국 드라마를 봤어. 이어폰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그리고 부엌에서 생선을 굽는데 그 비린내가 일주일 동안 안 빠지더라고. 옷에도 다 배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피했어.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동료들이 모였고 각자의 공포스러운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층에 사는 중국인들은 복도에서 담배 피우고 가래뱉어. 세탁실에서 남의 빨래를 막 가져가. 특히 속옷을 공용 주방에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씻지도 않고 그대로 둬. 다음 사람이 쓸 생각을 안 해. 어떤 놈은 복도에 쓰레기 봉투를 그냥 놔둬. 냄새가 진동해도 치울 생각을 안 해. 듣다 보니 웨이롱은 그나마 양호한 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죠. 근데 회사는 왜 중국인을 계속 뽑는 거야? 제가 물었더니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싼 값에 일 잘하니까. 기술력도 있고 생활 습관이 문제일 뿐이지.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제야 보이더군요. 곳곳에 붙어있는 경고문들이. 복도에서 흡연 금지 영어와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역시 영어와 중국어뿐. 밤 10시 이후 소음 금지 마찬가지였죠.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오. 이건 아예 중국어가 더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는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려주세요라는 그림 설명서까지 붙어 있었어요. 중국어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경고문이 바로 중국인들을 위한 거라는 걸.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적어놔야 했을까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옆방에 살던 독일인 동료가 짐을 싸서 나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토비아스, 무슨 일이야? 못 참겠어. 차라리 돈 더 내고 밖에서 살래.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의 중국인 룸메이트가 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경찰이 새벽에 들이닥쳤고 토비아스는 공범으로 의심받아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어.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났고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하지만 경력도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복도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나가보니 경찰 여러 명이 우리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웨이롱 씨를 찾습니다. 경찰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웨이롱의 비자가 만료된 지 석 달이 지났다는 거였어요. 불법 체류자였던 겁니다. 웨이롱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뭔가 억울하다는 듯이 중국어로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그의 물건들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난 건가? 웨이롱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지옥이 끝난 건가? 경찰이 떠나고 나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웨이롱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담배 냄새가 밴 커튼, 음식물 자국이 덕지덕지 붙은 책상, 정체불명의 얼룩들로 뒤덮인 침대 매트리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해방감이었죠. 드디어 조용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올리버, 들었어? 웨이롱이 추방됐다며? 제임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소식은 벌써 회사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너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보통 중국인 룸메이트는 1년은 버텨야 바꿀 수 있는데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요. 이제 독방이네. 부럽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출발해.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네.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다 비슷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이겠죠. 그날 오후 저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업체를 불러서 방 전체를 소독하고 웨이롱이 쓰던 모든 물건을 버렸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새 것으로 교체했죠. 제 월급의 3분의 1이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니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향제를 뿌리고 새 커튼을 달고 화분도 들여놨죠.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게임 소리도, 담배 냄새도, 악취도 없는 고요한 밤이었죠.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올리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얼굴에 생기가 돌아. 정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많이 옅어졌고 얼굴색도 훨씬 나아졌어요. 단 하루 푹 잤을 뿐인데도 이런 변화가 있다니. 일주일 동안 저는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평화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주말에는 늦잠도 실컷 잤습니다. 체중도 2kg이 빠졌고 위염도 많이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회사에서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팀장도 제 변화를 알아봤죠. 올리버,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룸메이트가 바뀌어서요. 아, 그 중국인? 정말 고생 많았겠네. 팀장도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중국인 룸메이트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기숙사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계속 독방을 쓸 수 있나요?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미안하지만 규정상 안 돼. 대기자가 너무 많거든.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새 룸메이트가 정상적인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 룸메이트는 언제 들어오나요? 다음 주 월요일이야. 이미 배정은 끝났어.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관리인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네. 이름은 재현박?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또 아시아 사람이라고? 한국이요? 응, 왜? 문제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인과의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한국인이라니? 한국이 중국 바로 옆 나라 아닌가요? 문화도 비슷할 텐데. 관리실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자유를 되찾았는데 또다시 지옥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제임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 경험 있어? 없어. 우리 기숙사에 한국인이 별로 없거든. 근데 아시아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마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거기도 젓가락 쓰고 쌀 먹는 나라 아니야? 중국이랑 다를 게 있나? 다들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는 K-팝과 김치 정도가 전부였어요. 주말 내내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기숙사를 나가서 독립할까? 하지만 런던의 월세는 제 월급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죠. 그래, 일단 만나보고 판단하자. 설마 웨이롱보다 심하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 불안했어요. 겨우 찾은 평화가 또다시 깨질 것 같아서. 일요일 밤, 저는 방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새 룸메이트가 저를 더러운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정상적인 사람이기를. 월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 룸메이트를 마주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일했고 퇴근 시간이 되자 일부러 야근을 핑계로 더 늦게 들어가려 했습니다. 올리버, 오늘 새 룸메이트 온다며? 궁금하지 않아? 제임스가 물었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그냥 조용한 사람이면 좋겠어. 밤 9시가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방 문 앞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엔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짐을 풀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양인 특유의 검은 머리, 중간 정도의 키. 제가 문소리를 내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올리버 맞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억양은 있었지만 웨이롱과는 차원이 달랐죠. 깔끔한 차림의 한국인 청년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재현이라고 해요. 박재현.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하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웨이롱도 처음엔 이렇게 친절했거든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아, 네. 잘 부탁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재현은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비행기가 지연돼서. 아, 그리고 이거. 그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콜릿 상자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첫 만남 선물로. 영국 초콜릿도 유명하지만 한국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룸메이트한테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웨이롱은 만나자마자 담배를 피웠는데 고마워요. 받아들고 보니 포장이 정말 예뻤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는 없었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제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의 짐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옷은 종류별로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엔 노트북과 필기구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코를 좀 골 수도 있는데 그럼 깨워두셔도 돼요. 재현이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코골이? 웨이롱의 게임 소음에 비하면 자장가 수준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난 잘 때 귀마개를 해서. 아, 그리고 저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혹시 시끄러우면 말해주세요. 최대한 조용히 할게요. 운동? 새벽에? 또 시끄러운 사람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언제 재현이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신경이 곤두섰거든요. 하지만 밤 10시가 되자 재현은 샤워를 하고 조용히 책을 읽더니 11시엔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며칠만 그런 거겠지?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코고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현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잔뜩 긴장하며 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운동복을 갈아입고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엄청 조심하는 것 같았죠. 1시간 뒤 돌아온 재현은 바로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나와서 머리를 말리는데 으악! 드라이어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드라이어라니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재현, 너무 시끄러워. 어머, 죄송해요. 깨웠구나. 정말 미안해요. 재현이 당황하며 드라이어를 끄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짜증이 났어요. 새벽에 꼭 머리를 말려야 해. 죄송해요. 한국에선 머리 안 말리고 나가면 감기 걸린다고. 앞으론 조심할게요.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웨이롱과는 확실히 달랐죠. 최소한 미안해하기는 했으니까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재현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새벽 기상, 운동, 샤워, 그리고 드라이어. 하지만 웨이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은 항상 깨끗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밤에는 일찍 잤어요. 음식을 먹은 뒤엔 바로 설거지를 했고 쓰레기는 즉시 버렸습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재현과 함께 산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 상쾌한 레몬 향이 가득했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올리버 왔어요? 재현이 손에 물티슈를 한 뭉치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다 쓴 물티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뭐 하는 거야? 아, 오늘 쉬는 날이라서 대청소 좀 했어요. 혹시 불편하셨어요? 대청소? 방은 이미 충분히 깨끗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말 모든 구석구석이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창틀에 먼지가 좀 있길래, 그리고 책상 밑도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재현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 책상 밑까지 청소했다는 거예요? 순간 프라이버시 침해 같아서 불쾌했지만 그의 선한 표정을 보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벽 스위치도 다 닦았어요. 손때가 묻어 있더라고요. 스위치까지? 네. 한국에선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요. 아, 그리고 문 손잡이도 소독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웨이롱은 바닥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재현은 문 손잡이까지 소독한다니. 고마워. 근데 다음부턴 내 물건은 내가 치울게.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넘었네요. 그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주 사과를 하는 걸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변기가 새 것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변기 청소도 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세정제인데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 세정제를 가져왔다고? 네. 영국 제품은 약해서. 아, 그리고 이것도 써보세요.
재현이 파란색 덩어리를 변기 물탱크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변기 세정제예요. 물 내릴 때마다 깨끗해져요. 한 달은 가요. 한국인들은 청소 용품까지 한국에서 가져오는구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드셔보세요. 재현이 갑자기 뭔가를 건넸습니다. 스틱 형태의 커피였는데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믹스 커피예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거. 영국엔 없더라고요. 인스턴트 커피. 네. 근데 특별해요. 커피, 설탕, 프림이 황금 비율로 섞여 있어서 반신반의하며 물에 타서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영국에 쓴 커피와는 달리 달콤하고 부드러웠죠. 어때요? 응. 나쁘지 않네. 재현이 활짝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한국에서 박스로 가져왔어요. 마음껏 드세요. 그는 서랍에서 커피 박스를 꺼내 제 책상 위에 놨습니다. 순간 뭔가 뭉클했어요. 웨이롱은 제 음식을 훔쳐 먹었는데 재현은 자기 것을 나눠주다니. 한국에서 가져온 게 또 있어요. 재현이 큰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온갖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때밀이 타올, 이건 닥질 제거제, 이건 발 닥질 제거기. 그걸 다 왜 가져온 거야? 영국은 목욕 문화가 달라서 이런 게 없더라고요. 올리버도 써보세요. 피부가 달라질 거예요. 처음 보는 물건들이었지만 재현의 피부를 보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깨끗하고 매끈했거든요. 다음날 저는 재현이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베개를 톡톡 두드려 모양을 잡고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매일 이렇게 해? 네, 습관이에요. 정리된 방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벽 추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춥지 않아? 환기는 필수예요. 하루에 3번은 해야 해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공기가 탁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웨이롱은 담배 연기로 방을 가득 채웠는데 재현은 신선한 공기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 또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뭔가를 붓더니 기계를 돌리더라고요. 빨래. 이 시간에? 아니요. 세탁기 청소예요.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깨끗해져요. 세탁기 청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올리버도 속옷이나 양말 삶아요? 한국에선 다들 하는데 삶는다고? 왜? 세균 제거요. 특히 발가락 양말은 꼭 삶아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말을 삶는다니. 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야? 며칠 뒤 재현이 작은 가전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미니 공기청정기예요. 방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요. 방이 작은데 필요해? 작은 방일수록 공기질이 중요해요. 특히 올리버는 알레르기 있잖아요. 맞았습니다.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날은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통기한 지났네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한국에선 유통기한 지난 건 절대 안 먹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제 냉장고를 완전히 재정리했습니다. 채소 칸, 육류 칸, 음료 칸으로 구분하고 각각 라벨까지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찾기도 쉽고 관리도 편해요. 확실히 깔끔해 보였지만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재현은 더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침구 언제 세탁했어요? 응. 한 달 전.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해요. 그는 제 이불과 베개 커버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진드기가 생겨요. 피부에도 안 좋고. 진드기? 네. 그래서 한국에선 이불도 자주 햇빛에 말려요. 그는 제 이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숙사 뒷뜰에 이불을 널더라고요. 영국은 햇빛이 약해서 아쉬워요. 한국에선 뽀송뽀송하게 마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재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재현의 신발 관리였습니다. 실내화 없어요? 실내화? 집 안에서 신는 슬리퍼요. 맨발이나 양말로 다니면 더러워요. 여기가 우리 방인데 뭐가 더러워? 밖에서 신던 신발로 들어왔잖아요. 세균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가져온 슬리퍼를 하나 더 꺼내뒀습니다. 이거 신어요. 발 건강에도 좋아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며칠 신어보니 확실히 편했습니다. 방도 더 깨끗해진 것 같고요. 어느 날은 제 영국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재현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어서 오세요. 차 드릴까요? 커피? 주스도 있어요. 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손님은 왕이에요. 한국 과자도 있어요. 재현은 한국 과자들을 잔뜩 꺼내왔습니다. 초코파이, 새우깡, 바나나킥. 우와, 이거 맛있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과자는 정말 맛있어요. 더 드세요. 그리고는 물티슈를 나눠주며 손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닦아요. 친구들이 나간 후에도 재현은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어질러진 것도 아닌데 손님 왔다 가면 청소는 필수예요.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잖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재현의 습관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슬리퍼를 신고 다녔죠. 심지어 물티슈 사용량도 늘었습니다. 뭔가 닦지 않으면 찝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리버, 변했네요.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깨끗한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너 때문이야. 전염됐어. 좋은 전염이죠. 맞았습니다. 웨이롱의 더러움이 지옥이었다면 재현의 깨끗함은 천국이었으니까요. 비록 가끔 과하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요. 어느 날 재현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 냉장고? 김치 보관 전용이에요. 일반 냉장고에 넣으면 냄새 날까봐. 순간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고마운 배려였습니다. 웨이롱은 썩는 음식도 치우지 않았는데 재현은 냄새까지 신경 쓰다니. 근데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작은 사이즈예요. 한국에선 집집마다 있어요. 문화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하지만 이제는 이런 차이가 즐거웠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현과 산지 한 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 새벽, 여느 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재현이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올리버, 같이 운동 가실래요? 새벽 5시 30분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미쳤어? 헬스장이 6시에 열어요. 지금 가면 딱 좋아요. 난 패스야. 더 잘래. 그렇게 거절했지만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때요? 같이 가요. 운동하면 기분 좋아져요. 올리버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마지막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웨이롱과 살면서 스트레스로 폭식한 결과였죠. 결국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재현을 따라 헬스장에 갔습니다. 죽을 것 같이 피곤했지만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헬스장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6시인데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거의 다 동양인들이었죠. 저 사람들 다 한국인이에요? 네, 대부분. 저기는 제 친구들이에요. 재현이 소개해준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었죠. 모두가 새벽 운동을 일상처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올리버 씨죠? 재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같이 운동해요. 한국 스타일로. 민석이라는 사람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육질 몸매에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죠. 올리버 씨,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거의 없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운동 강도는 정말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10분 만에 헥헥거렸는데 그들은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운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운동해요? 아니요. 근데 건강관리는 중요하니까요. 민석이 운동 중간에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선 몸 관리가 자기 관리의 기본이에요. 면접 볼 때도 외모를 보거든요. 면접에서 외모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자기 관리 능력을 본다고 생각해요. 충격적이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보면 모두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운동이 끝나고 샤워실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들 각종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토너, 이건 로션, 이건 선크림. 재현이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남자가 이런 것까지? 한국에선 기본이에요. 피부 관리 안 하면 늙어 보여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반강제로 헬스장 멤버가 되었습니다. 재현이 매일 아침 깨웠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올리버 형, 힘내요. 딱 3세트만 더. 민석이 옆에서 응원했지만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육통으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수월해졌고 운동 후에 느끼는 상쾌함도 나쁘지 않았어요. 올리버, 폼이 좋아지네요. 민석이 칭찬해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근육이 붙기 시작했어요. 식단 조절도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식단 조절? 그때부터 한국인들의 식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은 닭가슴살 150g, 고구마 하나, 야채 샐러드. 점심은 현미밥에 소고기, 브로콜리.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처음엔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도시락을 보니 정말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먹어요? 치팅데이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음껏 먹는 날. 한국인들은 운동 앱도 사용했습니다. 하나하나 운동 기록을 남기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심지어 물 마신 양까지 기록했어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한국에선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재현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운동 앱, 식단 앱, 수면 관리 앱까지 깔려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가 아니라 미친 듯이 해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어느 날 저녁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형, 단백질 쉐이크 마실래요?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돼? 운동 후 30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단백질 섭취해야 근육이 생겨요. 헬스장 옆 스무디 가게에서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며 운동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 벤치프레스 80kg 성공했어요. 스쿼트 100kg 목표인데 아직 멀었네요. 다음 달에 마라톤 대회 나가는 사람? 순간 제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어요. 올리버 형도 마라톤 도전해봐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마라톤. 나는 5km도 못 뛰는데?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2달만 훈련하면 가능해요. 그들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주말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런던 근교로 등산을 갔습니다. 영국인들은 주말에 펍에 가는데 한국인들은 산에 가더라고요.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등산 문화가 발달했어요. 영국도 시골에 언덕이 많잖아요. 그건 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다들 웃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등산 장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문 등산화, 등산복, 스틱까지 완벽했어요. 등산 가는데 이런 것까지 필요해? 제대로 해야죠. 장비가 반이에요. 정상에 올라가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재현이 새벽에 일어나 만든 거였어요. 형, 막걸리도 있어요. 등산하고 술을? 이게 한국 등산의 매력이죠. 막걸리를 마시며 런던 시내를 내려다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영국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헬스장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계발도 열심히 했어요. 올리버 형, 영어 회화 스터디 관심 있어요? 내가 영국인인데 무슨...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형이 선생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영어 스터디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존댓말 문화, 나이 서열, 회식 문화 등등. 한국에선 나이가 정말 중요해요. 왜요? 형, 동생 관계가 확실해야 편해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들끼리는 정말 끈끈해 보였습니다. 형, 동생하며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민석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버 형, 스파르타 레이스 나가실래요? 그게 뭐예요? 장애물 달리기 대회예요. 10km 달리면서 장애물 20개 통과하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우리 팀으로 나가요. 결국 저는 한국인 팀에 합류해서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 훈련을 했어요. 로프 타기, 장애물 넘기, 진흙탕 기어가기. 처음엔 하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줬어요. 형,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이라는 한국식 응원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 말이었어요. 2달 후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7kg이 빠져 있었어요. 웨이론과 살 때 늘었던 5kg에 추가로 2kg이 더 빠진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었습니다. 탄탄한 팔 근육, 선명해진 턱선, 곧은 자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버 형, 완전 달라졌어요. 재현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국인이에요.
새벽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겨 먹고 정말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새벽 운동이 일상이 되었고 식단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운동 앱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를 모두가 알아챘습니다. 특히 여자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죠. 올리버, 뭔가 했어? 완전 멋있어졌어. 헬스장 다니는 거 맞지? 어깨 넓어진 것 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다녔어요. 한국인들과 운동하면서 배운 건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꾸준히 실행하는 법을 배웠죠. 한국에선 이걸 근성이라고 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그게 한국인의 힘이에요. 이제 저도 그 근성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과 운동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볼록 나왔던 배는 평평해졌고 팔과 가슴에는 근육이 생겼습니다. 얼굴의 윤곽도 선명해졌죠. 체중은 총 7kg이 빠진 상태로 안정되었지만 근육이 늘어서 몸은 훨씬 탄탄해 보였습니다. 올리버, 이제 식스팩만 만들면 되겠네요. 민석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살을 빼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나은 몸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재현이 단백질 보충제를 건네줬어요. 이거 먹으면 근육 생성에 도움돼요.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거 먹어?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은 과학이에요. 그들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운동 전후 영양 섭취 타이밍, 부위별 운동 스케줄, 휴식 주기까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펍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동료들이 저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올리버, 정말 누구세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 몇 살은 어려 보여. 대학생 같아. 여자 동료 엠마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엠마는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직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엠마가 자주 말을 걸어왔습니다. 올리버, 어느 헬스장 다녀요? 저도 운동 시작하려고 하는데 회사 근처 피트니스 센터요. 같이 가실래요? 정말? 좋아요. 한국인 친구들이 저희를 보고 놀렸습니다. 올리버 형, 운동으로 연애까지 하네요. 한국에선 이걸 헬스장 커플이라고 해요. 팀장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 요즘 일 처리도 빨라지고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아. 아침 운동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시작해볼까? 실제로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새벽 운동으로 머리가 맑아졌고 체력이 좋아지니 오후에도 지치지 않았어요. 야근을 해도 버틸 수 있었죠. 특히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해서 떨었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었어요. 올리버,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적이었어. 마케팅 부서장이 직접 찾아와 칭찬했습니다. 자세도 곧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생겼어. 운동으로 생긴 자신감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 거였죠. 분기 평가에서 저는 신입사원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팀장이 따로 불러서 칭찬했죠. 올리버, 정말 인상적이야. 이런 발전 속도는 처음 봐. 감사합니다. 보너스도 기대해도 좋아.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어? 특별 프로젝트요?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야. 자네가 적임자인 것 같아. 한국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첫 미팅에서 한국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정말 놀라워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 영국분이 한국어를? 발음도 정확하시네요.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분위기가 확 풀렸습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하자 더욱 친근하게 대해줬죠. 점심에 한국 식당 가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국 클라이언트와의 식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젓가락질도 능숙했고 소주 예절도 알고 있었거든요. 재현과 한국인 친구들이 가르쳐준 덕분이었죠. 올리버 씨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요. 제 룸메이트가 한국인이에요. 많이 배웠죠?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저희 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었고 저는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았어요. 회사 뉴스레터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신입사원 올리버, 한국 문화 이해로 100만 파운드 계약 성사.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올리버, 대단해. 신입이 이런 성과를 내다니. 한국인 룸메이트 덕분이네. 운도 좋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인들과 함께하며 배운 근성과 노력의 결과라는 걸.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사회생활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인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올리버, 이번 주말에 한국 기업 네트워킹 파티 있는데 같이 가요.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모임이었죠. 거기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변호사, 은행원, IT 전문가, 의사까지. 올리버 씨는 영국인인데 한국 문화를 잘 아시네요. 김치찌개도 먹고 새벽 운동도 한다고 들었어요. 다들 저를 신기하게 보면서도 반겨줬습니다. 명함을 수십 장 받았고 링크드인 연결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유럽 지사장이었는데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올리버 씨, 한국어 더 본격적으로 배울 생각 없으세요? 사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영국인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하면 엄청난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교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귀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했습니다. 재현이 선생님이 되어주었죠. 형, 이제 한글 읽는 건 되니까 쓰기 연습해요. 한글 쓰기는 정말 어려워.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형은 금방 늘 거예요. 매일 저녁 1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듣기 연습도 했죠. 이 드라마 재미있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를 잘 보여줘요. 와, 한국 회사는 정말 다르네. 회식 문화, 선후배 관계, 야근 문화 등 드라마를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친구 중 하나인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올리버 형, 한국 요리 배워볼래요? 요리. 김치찌개 정도는 직접 만들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한국 요리 수업도 시작되었습니다.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잡채, 심지어 김치 담그기까지 배웠어요. 형, 손재주가 있네요. 정말? 이 정도면 한국 식당 열어도 되겠어요. 농담이었지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영국 친구들에게 대접했을 때 모두가 감탄했거든요. 올리버, 이거 정말 네가 만든 거야? 레스토랑 음식 같은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문화를 단순히 체험하는 것을 넘어 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전에는 퇴근 후 집에서 넷플릭스만 봤는데 이제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찾게 되었어요. 올리버, 온라인 강의 들어봐요. 유데미나 코세라 같은 곳. 재현의 조언대로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퇴근 후에도 자기계발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이걸 자기계발이라고 해요. 멈추면 도태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저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 데이터 분석 자격증 등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형, 토요일도 공부해요? 재현이 놀랐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살려고요. 이제 진짜 한국인이네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2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신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죠. 인사부장이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올리버, 자네의 성장이 정말 인상적이야. 무엇이 자네를 이렇게 변화시켰나? 한국인 룸메이트와 한국인 친구들 덕분입니다. 한국인? 흥미롭네. 그들에게서 뭘 배운 거지? 근성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것. 인사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한국인 직원들이 더 필요할 것 같군. 실제로 그 이후 회사는 한국인 채용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팀과 영국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단순히 몸무게가 빠지고 근육이 생긴 게 아니라 표정부터 자세,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신감 있고 활기차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재현이었고 한국인들과의 만남이었죠. 어느 날 재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버 형, 이번 주말에 제 여동생 소개시켜 드릴게요. 런던에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여동생? 네. 서연이라고 해요. 경영학 공부하러 왔는데 형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재현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밝은 미소, 유창한 영어, 그리고 똑똑한 대화 실력까지. 안녕하세요, 올리버 씨.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좋은 얘기만 들으셨길 바라요. 네. 특히 새벽 운동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서연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오빠도 있을 거예요. 재현과 서연이 함께 사는 플랫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연이 만든 한국 가정식을 먹으며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올리버 형, 우리 서연이 어때요? 재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빨개지며 오빠를 때렸죠. 오빠, 왜 그래?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 남매 간의 정이 보기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알려줬고, 저는 그녀에게 런던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했죠. 올리버, 한국 드라마 봐요. 재현이 가끔 보여줘요. 이거 봐요. 재미있을 거예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연애 문화도 배웠습니다. 100일, 300일 같은 기념일 문화, 커플룩, 썸이라는 개념까지.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올리버, 우리 사귄 지 100일이에요. 100일? 한국에선 중요한 기념일이에요. 그날 서연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가득한 케이크였죠. 저도 부랴부랴 선물을 준비했어요. 재현이 저희 관계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올리버 형, 서연이 잘 부탁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정말 고마워. 형이 변화하는 모습 보고 신뢰가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가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재현과 서연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연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올리버, 이번 추석에 한국 가지 않을래요? 추석. 한국의 큰 명절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진지한 관계라는 의미였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재현도 갈 거예요. 같이 가요. 결국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크고 현대적이고 깨끗했죠. 우와, 공항부터 다르네. 서연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울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 새벽에도 활기찬 거리.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있었어요. 첫날 새벽, 재현이 저를 깨웠습니다. 형, 한강 가요. 새벽에?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한강에서 운동해요. 한강공원은 새벽 5시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심지어 그룹으로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이게 한국이에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지런함, 이 에너지가 한국을 만든 거구나. 서연의 부모님을 만난 건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올리버. 많이 들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두 분을 보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한국 가정식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김치 먹을 수 있어요? 네, 맛있어요. 어머, 한국말도 하네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최선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부모님도 제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추석 당일,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저를 신기하게 보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영국 사람이 떡국도 먹고 절도 하네. 우리 서연이 복이 많구나. 한국의 가족 문화를 직접 경험하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영국과 달리 한국은 가족이 정말 끈끈하더라고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은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부지런함이 문화가 된 나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나라.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연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서연, 나와 결혼해 줄래? 템즈 강변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재현이 가장 먼저 축하해줬습니다. 올리버 형,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형도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형 덕분에 런던 생활이 즐거워졌고요. 결혼식은 한국과 영국에서 2번 했습니다. 한국 결혼식장에서 재현이 사회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멘트를 해줬어요. 올리버 형은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제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됩니다.
영국 결혼식에서는 제 가족들이 서연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서연의 요리 솜씨에 감탄하셨죠. 결혼 후 저희는 런던에 정착했지만 1년에 서너 번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매번 한국을 갈 때마다 새벽 한강 러닝은 필수입니다. 재연도 함께하죠. 처남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그와 달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 그때 웨이롱 얘기 기억나요?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네.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난 거니까 감사해야죠. 맞습니다. 그 지옥 같던 경험이 없었다면 재연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서연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저는 한국계 기업의 유럽 지사에서 일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영국인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하고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완전한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의 좋은 문화를 제 삶에 녹여냈죠. 가장 큰 선물은 가족입니다. 서연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재연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건강한 삶, 부지런한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든 게 그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 영국인 올리버 씨의 놀라운 사연 어떠셨나요? 중국인 룸메이트와의 지옥 같은 나날에서 한국인 룸메이트와의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 단순한 룸메이트를 넘어 가족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부지런함과 자기관리, 그리고 따뜻한 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더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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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풀이었습니다.